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대 시작합니다. 7월도 중순을 넘어서 이제 하순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정말 극강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은 7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일종의 안도랠리. 이전에 75bp라고 하면 살벌했던 그 숫자인데요. 이제는 뭐 100bp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안도랠리가 좀 나오는 거죠. 미국의 소비 지표도 좀 좋게 나왔고요. FOMC가 이번 주에 넘어야 될 산인데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런 안도랠리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귀환이 일정한 연속성은 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능성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순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세입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2300은 조금 이제 편안하게 굳혀가는 것 같고요. 2350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8, 0.7.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이제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반도체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죠. 그 밑에 소부장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또 종목 이야기, 전략 이야기 다양하게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야기는 잠겨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됐던 뉴욕장의 분위기가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가운 건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1,400억 정도 코스피 시장 들어오는데 이 중에 1,200억 정도가 이 전기 전자 섹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이 올라가는 요소가 되겠죠. 여러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증시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종목 전략 김종효 위원과 함께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제 오후경에 속보로 전달이 됐었던 이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추진 소식,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나오곤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입니다. 하지만 출발할 땐 6% 정도 상승까지 갔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많이 반납했어요. 2%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뭐 뉴스성 재료로 빨리 치고 빠지는 움직임이 장 출발 1시간 사이에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조금 후에 말씀드릴 금융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가 저는 최근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는 것, 반도체가 좋아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미국이 올라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우리 시장의 강력한 매도의 대부분이 결국은 전기전자였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줄이던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매도를 줄여가는 과정, 지수가 박스권으로 갇혀가는 과정, 이렇게 간다면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호텔신라처럼 최근에 주가의 조정폭이 커서 거의 신저점 부근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일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니까 오랫동안 이제 손실을 보셨거나 혹은 이 종목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하게 매물을 출회하겠죠.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종가의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등락보다는 종가 부근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형성되는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매수 유입에 있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약간의 뭐 지속성이나 혹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주체의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슈도 비교적 긍정적이고 주가는 거의 저점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일정 부분의 추가 반등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종가상 호텔신라 위치가 어디쯤이 될까에 따라서 내일의 항방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금융주에 대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은행주들 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날 뉴욕장에서 은행주가 다 빠졌다 하면서 같이 밀려났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은행주들 뭐 시티그룹 13% 폭등하고 이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뭐 하루는 경기 침체 우려고, 하루는 금리 인상 수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금융주의 실적 2분기까지는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 유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걸 살펴봤을 때 하반기 핵심 포인트는 일단 그 위험 자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와 관련된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반영하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모두 신저점으로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뭐 매일 나오는 이슈에 대한 포장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반기에 올라간 금리와 올라간 신용 스프레드에 따른 변동성,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이 늘어나거나 뭔가 이익의 한계를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에다가 정부가 지금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그 신용 취약지구 이런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에게 이자를 경감시키는 부담을 은행권에게 일부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합쳐졌을 때 2분기까지는 실적이 분명히 좋은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는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는 일정 부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이 정책발 우려, 그다음에 신용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은행주에 부여했던 강력한 모멘텀들은 좀 상실될 수 있죠. 그러면 저가 부근에서는 그래도 배당은 줄 테니까 배당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주가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반등은 반등에 그칠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반등 시 비중 축소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에 가서 금리도 고점을 치고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좀 내려오는 시점, 그 정도에서 배당과 더불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손 충당금 부담도 있고요. 최근에 정부 측에서도 계속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 부담이 조금 은행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특징 섹터에 대해서 전략을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텔레콤이요. 요즘 통신주가 좀 극명해요. U+는 엄청 내려가고 있고 KT는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빠지다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흐름의 이유가 뭐 성장주로서의 뭔가 보여주는 면모에 대한 기대일까요? 뭘까요? 일단 SK텔레콤은 최근에 좀 약간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이 종목의 본질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이 종목의 사업 포트폴리오, 그 사업 분할 이후에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각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의 과거에는 유무선 통신이 거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구독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전반적인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독경제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그래서 올해 뭐 기준으로 한 5천억, 그다음에 뭐 2025년에는 뭐 1조 이상 뭐 이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미디어 쪽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시즌과 티빙의 합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상파 3사와 더불어서 웨이브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넉넉히 바라볼 것인가? 원래 2위였는데 이들의 합병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그 인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인가가 돼서 2위로 올라서면 웨이브는 지상파 3사 SK텔레콤이 나름 그래도 자신들이 미디어 강자라는 강점이 있었는데 2위로 밀려난 상황에서 계속 그대로 있을 건가, 아니면 추가적인 M&A를 시도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유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 없이 현재 추이를 이어간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와 그다음에 구독 경제에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이 종목을 그냥 배당주로 보느냐 아니면 성장주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효시가 바로 올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뭐 이익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국은 구독 경제와 미디어 쪽에서 SK텔레콤이 성과를 내면 이 종목은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KT는
이제 완전히 성장주로 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정말 답답했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성장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평가 하에 주가가 강세로 갔던 거죠. 근데 SK텔레콤은 수급 이슈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미디어와 구독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매출 4조, 영업이익 한 4천억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구간까지는 일정 부분에 좀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이 정도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일정 구간의 반등은 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T우주 등의 이 구독 서비스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좀 봤었던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급적인 부담. MSCI 변경 영향은 8월 12일에 또 변경 예정 그 종목들이 발표가 될 건데요. SK텔레콤이 지금으로서는 좀 편출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한 뭐 1,000억 정도로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던데 어쨌든 회사가 지금 분할되고 나서 계속 MSCI가 변경될 때마다 SK텔레콤은 소위 편출 이슈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뭐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게 어차피 통신주라고 하는 게 상단이 있잖아요. 네. 49%라고 하는 상단이 있는데 지금 48%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지분율을 보시면 거의 상단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소위 뭐 배당주 실적주에 뭐 중간 배당까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나타났다가 이제 중간 배당도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모멘텀은 이제 실적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과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목에 차면 과연 저 외국인 수급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 반대로 그동안 팔았던 기관이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최근 기관의 속성상 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는 그런 강력한 매수는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수급적 요인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또 8월 달에 MSCI 이슈와 맞물려서 일정 부분 매물화되면서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8월 초 중반 정도에는 이런 수급적인 부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패시브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악영향을 받을 거고 시장이 좋아도 이런 매물을 소화할 만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가가 좀 정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8월 초중반을 잘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49,000원 찍고 55,000원까지 나름 단기간에 좀 올라오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여기에 좀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관전 포인트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 밸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은 반등할 때 빠져나올 준비를 하자라는 기조로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메리트가 없겠지만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R 구간에서도 좋은 실적 그다음에 낮은 주가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PBR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 종목의 뭐 배당이라든지 이익률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PR 측면에서는 분명히 업사이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8월 초중반만 잘 넘기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8월 초중반에 조정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초중반에 일정 부분의 변동성을 견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의 상단은 PR 측면에서도 분명히 업사이드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PBR 측면에서의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가격이 아주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초반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6만 원 초반 정도가 PR 관점에서는 한 13배, 14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쪽과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구독경제 쪽에서의 성장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전략이 너무 단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 봐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좀 변동이나 또 이런 MSCI 수급 이슈가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점을 보유자라면 잘 견디자. 그리고 신규 진입자라면 그 시점의 변동을 이용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JYP 엔터 하반기도 치열업. JYP 엔터의 찌위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희원님에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트와이스가
전 멤버 다 재계약에 성공을 했다라는 네. 건데 사실 엔터는 그렇잖아요. 군 입대, 뭐 결혼, 마약, 재계약 이게 되게 큰 이벤트인데 잘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근데 뭐 트와이스의 재계약 이슈는 제가 보기에 JYP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자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의 뭐 엔터주들이 마찬가지지만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자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베이스가 뭐냐? 뭐 다른 회사도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 꾸준하게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볼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만 그냥 단순하게 확대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음반 판매량에서 스트레이키즈가 끌고 가고 화제성에서는 여러 걸그룹들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거의 유일하게 엔터 쪽에서는 추세를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언제든지 존재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게 견조한 흐름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점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아티스트별로 보면 음반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나 소위 이제 핵심 아티스트들이 그 콘서트, 네. 오프라인 콘서트를 대거 뭐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인 실적이 하반기에 기대된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 실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1분기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된다라는 측면이 현재 재고 부담도 적고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불경기 때 오히려 성장주를 골라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생각해 본다면 하반기 이익이 성장한다? 근데 하반기에 불경기다? 그러면 가치주나 배당주도 필요하겠지만 불경기에도 성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비싸지 않다면. 그런 차원에서 JYP 엔터는 저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타 엔터사와 차별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말씀 주신 모멘텀들은 엔터 전반의 모멘텀이잖아요. 사실 위너나 뭐 세븐틴이나 이런 쪽도 재계약 성공했고 콘서트는 할 거고 블랙핑크도 출격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업부로 영역을 넓히는 건 다른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JYP 엔터를 고르신 이유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추세가 좋다라는 게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지만 그 추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이 여러 아티스트들 중에서 2PM은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2PM 아시는 것처럼 일본 쪽에서 여전히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또 일본의 특성은 한번 좋아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계속 선호를 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2PM도 음반이 나오고 일본 쪽에 콘서트를 재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트와이스의 재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뭐 엠믹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데뷔 시기가 2021년, 2022년 전부 신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데뷔했거나 작년, 재작년에 데뷔했기 때문에 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갑자기 뭐 끊긴다든지 7년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뭔가 해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쪽은 한쪽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른 이제 그룹 같은 경우도 매출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TS의 방점이 너무 빵 찍혀 있는데 여긴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4팀 정도가 새롭게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전부 아직까지 계약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활동에 대한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타 회사와는 조금 차별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사실 신제품 라인업이 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점 짚어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국 퍼주는 부담이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상승기, 성장주, 뭐 재고 부담 없는 쪽 골라야 된다. 그 맥락과 좀 일치할까요? 이 내용은? 네, 일단 우리가 스타일 전략에서
택하는 전략이거든요. 소위 불경기 때 성장주를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종목에 있어서의 맹점 중 하나는 과연 이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이상, 그다음에 순이익 기준으로도 그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총이 2조가 약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1,000억 기준, 그다음에 순이익을 한 1,000억 내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2조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목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목표 주가를 드릴 수 없는 게 PER은 20배 정도가 향후 하반기의 이익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굳이 드린다면 PER 한 20배 정도. 근데 하반기의 변수가 뭡니까? 지금 일본에서 또 코로나 확산이 확 번지고 있잖아요. 일본 쪽에 주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번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뭐 니쥬라든지 여러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매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PER 20배를 고정시켜 놓고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거의 기대하고 있는 이익의 한계에 달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익이 더 증대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늘리고 만약에 이익이 하향될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는 그런 좀 플렉서블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좀 자세히 풀어봤고요. 특징주 섹터 전략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